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IT 지원센터 정준입니다. 네, 실제로 만나뵙고 더 뵀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총 이제 스마트 워크를 라는 주제 안에서 저희가 총 3차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그런 우선은 여러 기술적인 것들을 좀 알고 어떤 기술 서비스를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접근할 것인가, 또 스마트워크를 이제는 비영리 단체가 온라인 기반의 뭐 업무 협업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조직의 특성이나 일하는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기반의 업무 협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 선택하고 이제 도입하고 기능적인 것들을 익혀서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같은 시간을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가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게 2015년부터였습니다.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6년 차 되는 상황이 됐죠. 네. 됐는데 그때 그 당시부터도 이제 여러 비영리 단체들 또는 뭐 사회적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다니면서 스마트워크 이제 온라인 협업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많은 경우들이 약간 이런 반응이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 스마트워크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부분들. 그게 비단 이제 약간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급 대표님들이나 관리자분들도 는 이제 뭐 그 비용 더 들어가는 뭐 지금도 무상으로 뭐 무료로도 그냥 뭐 네이버 메일이나 뭐 다음 메일 또는 지메일 그냥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왜 굳이 비용을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뭐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걸 사용하시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아니 지금도 이메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고 또 이제 카톡 날라오는 것 때문에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하면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약간 거부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라든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제가 그 흐름들을 제 현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의 것들은 이제 2019년에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매년 이제 진행하고 있는 MPO 파트너 페어에서 이제 한 워크숍 장면이었습니다. 저 비영리 아이디 지원센터는 이제 매년 이 MPO 파트너 페어에 참석해서 부스도 운영도 하고 뭐 매년 워크숍도 진행했었는데요. 한 2년 연속으로 이제 스마트워크를 주제로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진행했었던 것처럼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뭐 서비스, 디지털 도구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운영하시는 운영 측에서 좀 사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디지털 업무 협업, 온라인 업무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니즈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전 연도에 했었던 것과 같은 주제로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셔서 2019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80명 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완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처럼 매년 이렇게 그 이제 비영리 단체들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업무 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시고 또 실제로 이제 도입하신 이후에 초기엔 도입하신 후에 초기 이제 활용해 보시다가 이제 그 다음도 좀 더 높은 단계로 그 다음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단계를 고민하시는 이런 단체들이 많으셔서 오셔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들이 어떤 뭐랄까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이제 높은 레벨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은 새롭게 도입해서 적용되는 뭐 서비스라든지 기능적인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교육 이후에 별도로 이제 확인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게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사실 저희가 계획했었던 여러 교육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을 아마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계신 단체에서도 다 같은 이제 이슈를 겪으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그런 실습 중심의 어떤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냥 보내긴 아쉬워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었고 각각의 이제 여러 비영리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협업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같이 좀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시간은 저희가 원래 2시간 남짓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얘기가 많은 얘기들을 더 나누다 보니까 3시간도 훌쩍 넘게 진행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가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 나가지 않으시고 그런 내용에 공감도 해주시고 또 여러 질문도 주시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얘기들을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온라인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저희가 올려 있으니까요.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활동하시는 기관에서 이제 온라인 협업을 준비하시고 이제 활용하실 때 이런 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할 때도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온라인 협업을 저희가 특히나 비영리단체에서 활용하자라는 부분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더 성과를 내자 물론 이제 그렇게 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1순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앞에서 하루 8시간 시간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에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줄일 수만 있으면 하루에 2시간, 한두 시간씩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야근을 하거나 또는 어쨌든 새로운 병리 활동들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 같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부합되는 어떤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획도 해야 되고 또 학습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자체에게는 특히나 스마트 워크라는 것의 의미는 일을 정말 not hard 열심히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들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